10월 19일 화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지난 18일 노스브룩에 위치한 한 호텔. 20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시카고 지역협의회 출범회의가 열렸습니다. 1부와 2부, 3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출범회의는 국민의례에 이어 한국에서 온 이석현 수석부의장이 간부위원 임명장과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아울러 이성배 협의회장이 유경란 직전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이성배 협의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최강철 미주 부의장, 김영석 시카고 총영사, 박해달 시카고 임시한인회장이 축사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통일 여론 확산을 하여 평화통일 과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더욱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제2부에서는 이석현 수석부의장의 평화통일 강연이 있었으며 폐회 및 기념 촬영이 있었고 3부는 만찬과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19기 평통에 이어 이날도 최강철 미주 부의장이나 김영석 총영사의 축사에 한결같이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날 이석현 수석부의장과 브래드 슈나이더 하원과의 만남에서도 예외 없이 종전선언 필요성과 이에 대한 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슈나이더 의원은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는 화답을 했다고 시카고 협의회 측은 언론에 배포하는 공문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호텔 밖에서는 출범 시 시작 1시간 전부터 60여 명의 시카고 애국포럼 관계자들이 비핵화 언급 없는 종전선언 즉각 중지하라, 안보 침해, 평화 침해, 평통은 각성하라, 친중, 종북, 종전선언 평통은 자폭하라 등 피켓을 들고 종전선언 반대 시위를 2시간가량 벌였습니다. 이들은 시위 행진에 이어 출범식장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호텔 측의 저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시위대에는 시카고 애국포럼 관계자 외에도 외국인, 타주에서 참석한 사람들, 또 한국에서 시카고를 방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호텔 안에서는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평통 20기 출범식이 열리고 호텔 밖에서는 종전선언을 결사반대하는 시카고 애국포럼의 시위가 열리는 안타까운 장면이 분단된 한반도에서 6,500마일 떨어진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났습니다. FBI와 미 대사관은 현재 IT에서 갱단에 의해 납치된 선교사 그룹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IT로 파견된 미국인 16명, 캐나다인 1명을 포함한 선교사 그룹 17명이 갱단에게 납치됐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도 5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 정부는 400마우조라고 알려진 갱단이 이번 사건에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갱단은 인질 1명당 $100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질 전체 17명, $1,700만 몸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갱단은 몸값의 지불 마감일을 알리지 않았고 협상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가 될 수도 있다고 알렸습니다. IT는 수년 동안 정치적 격변 상태에 놓여 있으며 납치가 놀라울 정도로 흔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갱단은 올해에도 사제 5명과 수녀 2명을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19일 아침 동해안에서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으로부터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8번째 미사일 발사 실험인 것입니다. 이 미사일은 통칭 SLBM이라고 부르며 잠수함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탄도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ICBM이라고 불립니다. 탄도미사일은 핵무기를 실어 대륙을 넘는 장거리 공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합참본부는 19일 10시 17분쯤 한국군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확인 탄도미사일은 잠수함에서 발사돼 고도 37마일 거리 370마일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석가는 김정은이 이웃국가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보다 생존 가능한 핵 억지력을 준비하기 위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정원에 따르면 한미일 정보국장은 서울에서 3차 비공개 회담을 열고 안보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군사 한라인 재연결을 조건으로 한국에 평화 제안을 한 지 불과 2주 만에 나왔습니다. 북한은 2019년 10월에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험한 바 있습니다.
모기지은행협회인 MBA가 내년 모기지 이자율이 급격히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MBA에 따르면 2022년 말 주택 구매는 30년 고정 모기지 대출의 이자율이 최대 30% 오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7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30년 만기 모기지 이자율이 내년 4분기에는 평균 4%에 도달할 것이며 단기 증가가 아닌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2023년에 지금보다 39% 오른 4.3%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소식은 10월 건설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나왔습니다. 전미 주택건설협회 웰스파고 주택시장지수는 이번 달에 4포인트 상승한 80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50을 넘으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A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연구 및 산업기술 담당 수석부사장인 마이크 프란탄토니는 성명을 통해 모기지 대출 기간과 차용인은 강력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내년에 모기지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의 강력한 주택 구매 욕구와 더 많은 실내 공간을 원하는 경향, 그리고 여전히 낮은 모기지 이자율에 의해 향후 2년간 기록적인 주택 구매 붐이 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면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달 초 진로원은 미국의 주택 가격이 향후 12개월 동안 11.7%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했는데 이는 작년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예상급여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코리안 한복데이 결의문은 뉴저지 주의회에서 상원 민주당의 로베타 와인버그 원내대표를 비롯 주하원 고든 존슨 벨러리 허틀 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스티븐 스위니 상원의장과 크레이그 커플린 하원의장이 함께 서명한 결의문에는 한복이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는 한국 민족의 전통 의상이라고 명시됐으며 한국에서 1996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뉴저지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기념하는 주가 되었습니다. 테너플라이와 클러스터시 등은 이보다 앞서 코리안 한복데이가 제정됐지만 이번에 주 차원으로 확장됐습니다. 900만 명 이상 거주하는 뉴저지주에서 이번 한복의 날 제정 결의문 채택은 뉴저지에서 한인들의 정치적 위치가 격상한 증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대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아마존은 연말 시즌의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15만 명의 계절직 직원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물류센터에서 포장과 배송을 위한 10만 명의 임시직을 고용할 계획으로 작년보다 확장된 고용 계획입니다. 보도자료에서 초임 평균은 시간당 $18이며 야간 근무와 주말 교대 근무를 지원할 시에는 $3를 추가로 받습니다. 또한 근무지의 위치에 따라 $3,000의 계약 보너스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2만 3천 명을 고용할 예정이며 아리조나 6,200명, 일리노이주에서도 4,500명을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은 또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채용되는 많은 계절 고용 인원들이 궁극적으로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9월까지 미국에서 250개의 물류센터를 열었으며 이번 달에만 100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4만 명의 기술 및 사무직도 이번 채용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아마존은 월마트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 고용주이며 6월 말 기준 130만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월 19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53,135명, 신규 사망 684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7.5%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071명, 신규 사망자 수는 21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4.4%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